이제 11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뉴스의 관점인데요. TV 보며 공부하자의 두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광고를 배웠고 두 번째 주제로 뉴스를 배우는 건데, 사실 우리가 TV를 놀이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부모님들께서도 여러분들 TV 보는 거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하지만 TV를 보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드려 보잔 말이죠. 이번 단원에서는 뉴스로 이제 정보를 전달받는데, 여기에 반영된 관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기르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뉴스를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팩트만 전달한다고 여기기 쉬운데, 사실 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또는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가운데 특정한 사건을 일단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그 선택한 사건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을 선택하여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죠.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그 방송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국의 관점이 뉴스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는 그 뉴스의 관점을 인식함으로써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뉴스의 담화 구조, 뉴스의 특성 이런 것들을 배워보고 관점을 찾아보고, 나중에는 우리가 직접 관점이 들어간 뉴스를 제작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이 뉴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포스팅해 주는 게 이번 두 번째 주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첫 번째 268쪽, 269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텔레비전 뉴스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적어왔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안 본 사람은 없을 테고, 선생님이 보여줬던 뉴스를 왜 보는가를 듣고 물음에 잘 답해 보았을 텐데, 그러면 271쪽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또는 흥미로운 사건을 때에 알맞게 보도한 것. 여기서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이 단어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하거나 또는 흥미가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들은, 아니 몇몇 사람들만 관심 있는 것들은 뉴스의 주제로 적당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에게 때에 알맞게, 엄청 옛날 일을 보도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아는 것도 보도하는 것 의미 없고, 때에 알맞게 보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는데, 24시간, 그러니까 뉴스 시작하기 전 24시간 동안 벌어진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흥미롭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공공 서비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여기서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도 얘기해줬죠. 그럼 두 번째, 뉴스를 보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적어놓은 거랑 다 비교해 보세요. 문화 행사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 안팎의 일을 생생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운동 경기의 소식, 스포츠 뉴스라고 하죠. 또 날씨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 그다음에 뭐 정보, 그리고 운동, 스포츠, 그리고 날씨,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까닭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쓴 것들이 뭐 날씨, 요즘 일어난 일들, 누군가는 정치적인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도 있을 테고, 또 누군가는 뭐 문화적인 이야기, 아니면 취미나 게임 이런 이야기들도 뉴스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포켓몬고 이야기 같은 건 뉴스로 아주 많이 나왔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도 기준을 알아볼 건데,
텔레비전 뉴스에서 정보나 사건을 보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나 사건, 그러니까 나에게만 관심 있는, 이를테면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9시에 1교시를 시작한다 라는 게 뉴스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또한 시간적으로 빠르게 알아야 될 내용, 뭐 속보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진 같은 거 일어나면 바로바로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와야만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뉴스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정보나 사건, 유명한 사람, 특별한 정보나 사건,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뉴스에서 어떤 것들을 보도하는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내용을 뉴스의 내용으로 선택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뉴스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있는 내용들 중에서 뉴스로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잖아요. 하나씩 같이 살펴볼게요. 긴급 속보, 우리나라 전역에 태풍주의보 발령. 뉴스로 다룰 수 있죠? 괜찮죠? 동그라미. 평창에서 제23회 동계올림픽 개최. 엄청 뉴스죠. 맛있는 과일일수록 많이 팔려. 맛없는 과일을 일부러 사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뉴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렇죠. 국적 불명의 의미 있는 기념일 많아. 우리 뭐 빼빼로데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의미 있는 기념일 많으니까 기념일은 과도한 소비 자극, 좋지 않은 문화다. 이런 내용은 그 뉴스를 보도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의 관점에 맞게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이죠. 또 누군가는 이런 기념일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긍정적인 관점에서도 보도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한류 스타 누구는 유럽 공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한류 스타잖아요. 그러니까 유명인의 이야기는 뉴스 나옵니다. 가끔 뭐 유명인의 결혼, 우리 부모님께서 결혼하시는 건 뉴스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결혼하는 건 뉴스로 나오죠. 그러니까 유명인의 이야기도 뉴스로 나오고요. 내일은 세길초등학교 대청소의 날. 세길초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길초등학교 학교 신문에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이게 우리나라 전체 뉴스에는 전혀 보도할 만한 건 아니죠. 다만 세길초등학교가 뭐 세계 무슨 초등학생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체 뉴스로 보도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방송사는 여러 가지 정보나 사건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보나 사건을 선택하여 보도합니다 라고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시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정보인가, 또한 얼마나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날마다 반복되지 않는 예외적인 또는 특별한 정보나 사건인가, 이런 것들이 뉴스를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뉴스의 보도 기준이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시한 과제도 뉴스의 보도 기준에 따라서 선생님이 제시한 이야기가 뉴스로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를 쓰는 것이 문제거든요. 거기에 보도 기준 2가지 이상을 넣어서 잘 쓰면 훌륭한 답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텔레비전 뉴스의 짜임을 알아볼 거예요. 273쪽부터 살펴볼 텐데, 뉴스가 처음엔 어떻게 시작하고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뉴스의 짜임을 살펴봄으로써 뉴스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나면 뉴스의 관점을 파악하는데도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뉴스의 짜임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